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전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여자 28세인데 이분은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시집갈 수 있냐? 이것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집갈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그것만 먼저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12신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12신사를 써놨는데, 자, 12신사를 보게 되는데, 12신사를 보기 전에 먼저 보자고요. 이 사람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주에. 여러분. 있죠? 여기 임수라는 관이 떠 있지 않습니까? 평관이 떠 있죠? 자, 임수하고 병화의 관계는, 병화와 임수와의 관계는요, 강이상형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태양이 바다에 비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면은 태양을 받은 바다는 어때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동해바다 가가지고 콘도나 펜션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죠? 이 물이 그 바닷물이 바짝바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희상형이라고 그래요. 휘, 빛날 휘자가 됩니다. 이렇게. 강희상형이다. 영, 이렇게. 예. 강희상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강희상, 이거 강휘, 요렇게 같은 자의 휘, 빛날 휘자. 강희상, 서로 빛내준다. 그죠? 태양은 태양의 빛을 바다에 이렇게 비춰줌으로써 태양과 이 바다가 서로 빛난다. 아름답게 서로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강희상형, 이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하고 임수일간하고 부부가 돼서 산다고 가정을 해요. 이것도 잘 못 삽니다. 이 희한해요. 예, 제가 여태까지 사주 경험을 해보면 병화일간하고 임수일간하고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강의상형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기 사주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병화일간하고 임수일간하고 남자이든 관계없어요. 서로 일간을 놓고 있을 때 이게 또 해로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은 이 병화일간하고 이 임수하고 지금 남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임수가 인해 오면 식신을 왔으니까, 그리고 나하고는 인호합을 했네요. 자, 남자 있죠. 자, 강이 상형되고 인호합 들어와서 화가 되니까 남자가 나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임수가 이상해요. 임수하고 정화는 정림합이죠. 임수하고 정화는 여러분 정림합 맞죠? 임수가 이렇게 정화가 여기 떠 있죠. 이렇게 합하면 얘네들이 어때요? 부부의 합이 되죠. 육합이 부부의 합인 것처럼 청간도 이게 그 을경합이 있고, 그죠? 갑갑이 있고, 그죠? 병신합이 있고, 무기합이 있고, 정림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부부의 합이란 말입니다. 이 지지의 육합처럼. 그럼 얘는 이렇게 합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목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신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병화 입장에서 보면 얘 겁재죠. 겁재라는 여자를 만나서 어때요? 자식을 낳고 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이죠? 병화 입장에서 정화는 겁재죠. 친구죠.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여자친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해석하면 이 임수가, 그죠? 내 친구, 그죠? 내가 아는 사람, 그죠?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인연이 깊은 사람하고 어때요? 정림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생활을 낳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내 신랑 간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신랑 간수 잘해야 된다. 모임에 가서 신랑, 이민이라고 하는 건 잘난 거죠. 이 잘난 신랑을 데리고 나가서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 봐요. 인 속에는 무병갑이 있죠, 여러분. 인 속에는, 그죠? 지장간에 무, 병, 갑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축에는요. 축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축에는 지장간에 개, 신, 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게합,
병신이나 갑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찰떡궁합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죠? 천간은 남들이 다 아는 거예요. 천간은 다 드러난 거야. 천간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불 속 궁합이라고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뭐냐면 인간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어때요? 관계가 되게 나랑 살고 있다가도 임수는 정화를 보게 되면 언제 배반할 수 있다. 그죠? 임수가 이 정화를 보게 되면,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배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묘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우리가 나쁘게 표현한 것보다는 일단 내 남자가 바람기는 좀 있다. 왜냐하면 정리마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음란지압 아니에요? 그죠? 음란지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이거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신호등 기다릴 때 부둥 껴안고 막 왜 그죠? 뽀뽀를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풍기문란인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게 음란지압 아닙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자, 이래서 이분이 그런 아픔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자, 그죠? 간수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사주팔자는 어때요? 속일 수 있다, 없다? 못 속인다. 그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을 하죠. 어른들이 사주팔자 잘 타고 나야 된다. 사주팔자는 개도 못 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그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거울 삼아서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12신사를 제가 써놨는데 대체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을사대운이 있는데 이 대운 전체를 보면 이게 화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화가 엄청 강해요. 화가 강하면 이렇게 쓰는데 이 강함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왕. 그죠? 지금 이 사람은 화가 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호 화를 만들어내. 오미, 사오미 화를 만들어내. 화가 여기는 시기도 불바다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 수가 여기 어때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남자 입장에서 불이 났는데 지금 와이프가 불받아 있다. 그죠? 지금 엄청나게 열받아 있는데 그죠? 원하고 있는데 이 수가 이 불을 끈다 못 끈다. 끄기 어렵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게 되면은 내 입장도 보게 되지만 내 입장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 입장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자기 사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여기 보면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애인도 없으니까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자가 길을 못 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남자가 길을 필 수가 없죠. 이건 불합의 나이롱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눈빛을 제대로 못 맞추게 되는 겁니다. 쪼그라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쪽을 못 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이 수로서 이 불을 제압할 수가 없다. 끌 수가 없다. 감당하기 힘든 여자다. 감당하기 힘든 불이 났다. 그죠? 산에 불이 났는데 바가지로 끌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이 화가 강한데 그러면 대운에서 이 사람 봐요. 지금 목화운을 가고 있잖아요. 목화운. 언제까지? 49세까지 가고 있네요. 49세까지 가고 있으니까 남자 생각이 있다 없다. 남자가 여기 들어와서 행세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화가 많으면 화다 수 가리되죠. 화가 많으면 물은 냄비 위에다 연탄불 위에다 라면 올려놨는데 뭐 다른 거 하고다 보니까 다 쪼그라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다 수갈이 되는데 지금 이분이 화운에 이렇게 대운이 그죠? 목화로 대운이 어때요?
20대부터 49세까지 화대운이 있으니까 자기의 세상에 와 있는 거죠. 이때 되면은 자요, 이 토는 아랫사람이죠. 내 일이죠. 자기가 다 쥐락펴락 하겠다는 거고, 내 돈이죠. 내 돈도 다 지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고, 이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인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다 쥐락펴락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여기서 이분이 태어났을 때 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의 고지를 놓은 거죠. 진술충미를 사지에 놓게 되면 여러분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진술충미는 예를 들어서 연장이나, 그죠? 옛날에는 농사를 질 때 꽃갱이나 삽이라든가, 그죠? 도끼라든가 이런 어떤 장비를 넣어놓을 때는 고라고 얘기했고, 사람이 들어갈 때는 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술충미를 이렇게 놨죠. 놓게 되면 일단은 그 고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의 고를 갖고 있죠. 그러면 금의 고는 이분한테 뭐예요? 일단은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묘지에 들어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목고를 갖고 있네요. 목고를 갖고 있다는 건 어머니도 묘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 여기가 원형 이정으로서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지만 어때요? 목이 고에 들어가 있는 형국은 어떻다고요? 어머니가 골골하다. 어머니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어머니가 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활발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또 우리가 돈으로 보면 자기의 금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나오죠. 자, 미토를 갖고 있다는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말년에 뭐예요? 인성을 갖고 있네요. 인성을 만약에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말년이 어떻다고요? 예, 뭔가 인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때요? 나중에 뭐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년에 뭔가 받을 것이 있다. 누군가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화가 말년에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사주가 인물이 괜찮죠? 자, 호수가 있고, 그죠? 자기는 태양이고, 그리고 1월 달에 이 나무가 살아있죠? 그럼 1월 달에 나무가 살아있다. 꽃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1월 달에 나무인데 병화로 꽃을 피워놨잖아요. 태양으로. 그럼 인물이 이쁘죠? 봐줄만 하죠. 그죠? 인물이 굉장히 이뻐요. 이분이 지금 저한테 물었던 건 과연 나 시집갈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관이라도 이 대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세운밖에 없다. 세운. 세운에서, 그죠? 1년이라고 하는 세운이 들어오는데 그 세운에서 수가 이 사람한테는 관이니까 임수나 개수가 들어야잖아요. 그럼 이걸 천간에서 지지로 들으면 해자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자축, 이 겨울에. 그러면 임수나 개수를 달가오는 연애, 그죠? 임수 개수를 달고오는 연애, 해자축을 10월, 11월, 12월 달에 남자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좌우충으로서 자기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충해서 들어오면 그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이게 자식궁이라고 봤을 때, 그죠? 여기 화생토를 놨죠. 자식을 놨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놨는데 일단 여기에 이 자식하고 합을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성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관성이 난 내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때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요게 굉장히 핵심이 된다. 근데 대운에서 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을 얻어서 자기가 칼자루 쥐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이때는 결혼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지지가 되는데 지지는 자기가 사는 환경인데 환경이 거의 불바다 사주지 않습니까? 그죠? 불바다 사주인데 여기 들어가면 뜨거. 왜 이렇게 집을 뜨겁게 살지? 그죠? 그래서 밤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11시쯤에 들어가서 열이 다 식은 다음에 그냥 바로 아침에 자고 출근하는. 그러니까 하숙집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천간도 이렇게 화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사람이 얼굴이 따뜻해 보여요. 인정 있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마음씨 좋은, 그죠? 되게 활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많으니까 한 성격 하는 거죠. 성격이 팍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번개보다도 더 빨리 화가 나는 겁니다. 열받으면은.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화의 고향은 어디라고?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을 모닥불 피면 막 머리를 풀고 불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12신살로 보게 되면은 여자는 언제 그 결혼을 하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게 망신이 되고 이게 겁살이 된 겁니다. 아셨죠? 망신과 겁살이죠 이게. 자, 망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사 맞으러 가죠. 병원에 갔는데 주사 한 대 맞고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붕댕이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주사 여기다 놓죠. 그러면 내가 어때요? 속살을 내리게 되죠. 그게 망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욕탕에 갔어요. 그러면 옷을 다 벗고 들어가지 뭐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망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의적으로 벗느냐 타의적으로 벗느냐 이게 좀 다른데 아무튼 망신살이 들어오면은 내가 옷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겁살은 뭐예요? 이게 겁탈이지 않습니까? 겁살이 들어오면은 겁탈 당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뺏긴다는 겁니다. 내 돈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신과 겁살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언제 난 겁니다, 이게. 자, 알 수가 있습니다. 망신은 언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7월 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7월에 인이 들어간 날짜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12신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목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신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신사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미 이 책을 받아서 공부를 하신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많이 있죠? 그러면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7월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요, 이는 신인이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인이 들어간 달이 있겠죠. 그러면 7월이다. 7월 음력으로 7월이다. 그러면 인이라는 날짜가 들어가는 일, 요것이 이 사람한테 망신과 겁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뒤집어져도 됩니다. 1월 달에 언제 신이라는 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를 보시고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내가 그 신랑이랑 결혼해서 그거를 따져보면 이게 거의 틀림없어요. 그런 일이 이때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사유축 연지를 기준해서 12신사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호술로 한번 해보세요. 인호술 일지를 갖다가 12신사 삼합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호술 신자진이 되겠죠. 그렇죠? 앞천만금 뒤연만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실제로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8월 7일 날 입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신달이네. 그죠? 임신달이다. 그러면 요 달에 근데 인이 들어있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제 언제 내년 1월 달이 들어오잖아요. 내년 1월. 그럼 내년 1월 달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월이다. 그러면 언제? 신날이죠. 신날이 들어오겠죠. 몇 번 들어올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 3번 들어오겠죠. 초에 걸려야 3번 들어오고 거의 2번은 들어오죠. 무조건 2번은 들어온다. 그죠? 그때 이분은 그런 일이 당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게 들어오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오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오면 그게 행복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신살로는 이렇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12신살로 봤을 때 언제가 이 사람 바쁘다는 거예요? 언제 여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죠? 역마운에, 그죠? 역마운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배 타고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가 배 아니에요, 배. 이게 바다 아니에요. 가면 일본, 동양을 간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가 들어오면 이 사람 지살이네요. 이때 대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이 을사년이 되네요, 을사년.
이 사람 대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 된다는 지사례는 승진하는 겁니다. 그죠? 지사론에는 승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표가 된다잖아요. 대표가 된다는 건 사장이 된다는 것이고, 사장이 된다는 건 승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사리 되면 어때요? 예, 그 회사에서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 승급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다 뜻이 있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예, 12신사를 보면 화개살을 놨네. 그러면 태어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 화개살을 놓은 사람 특징들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게 되면요, 이 목에 이게 이상하게 주름이 잡혀있어요. 주름. 이게 원형으로 보세요. 화개살을 놓은 사람들은 보면은 100%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나왔다고 나오죠. 그죠? 기도해서 나왔다. 화개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화생토 뭐예요? 상관이죠. 하는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반복된 일을 하고 따고 나오는 거죠.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화생토 상관이지 않습니까? 일은 하는데 식신도 일하고 상관도 일하는 거예요. 식신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고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거고, 상관은요 머리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세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기 머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는 뭐예요? 여기서 이는 겁살이죠. 이는 겁살을 왔다. 그죠? 이는 겁살을 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겁살을 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뭐예요? 목생화, 역시 목생화, 여기는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이렇게 목으로 가면 여기다가요 망신을 놓게 되면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예. 근데 겁을 놨죠. 어머니가 어때요? 그 겁적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오는 여기 연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살을 놨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진짜 미인을 구분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삼합으로 봐가지고 자기 사주에 진도화를 놓은 사람이 진짜 미인이다 그랬습니다. 진도화가 뭐예요? 자, 이분은 사이축 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진도화는 자 뒤연방급입니다. 여기서 사 뒤에 오가 진짜 도화인 거죠. 진짜 도화를 여기 놨죠. 그래서 인물이 이쁘다. 실제로 이뻤죠. 예, 실제로 이쁩니다. 예, 이게 진도화 넣었고, 그 다음에 미를 놨어요. 월살을 놨죠. 이 월살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 집에는 나를 지켜주는 등대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사는 집 어디에는 나를 지켜주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도요, 이게 그 있잖아요. 등대불이 없는 골목이 있고 등대불이 있는 골목이 있잖아요. 이 월살은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준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주에서 또 월살을 놓으면 뭐 많아요. 근데 제가 써놓은 것만 공부하시면 충분해. 그 이상 다 필요 없어. 예. 그것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상하게 이 대운에서 대운 자체에서 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거는 나 시집 갈 수 있어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다 주안점을 두었는데 12신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풀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망신과 겁이 들어올 때 요게 교차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망신하고 그러니까 겁살이 여기 들어가고 망신이 여기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용해서 12신사를 연구하셔서 써 드신다 그러면은 환상적이다, 판타스틱하다, 기가 막히다. 거의 글쎄요 도사 소리 듣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